자, 오늘은 역시나 이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오늘 본강이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을 아주 짧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투자 심리에 관련돼 가지고 배웠습니다. 뭐 동전을 던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4개의 종이를 접어가지고 앙케이트 설문을 하기도 했는데 기억들이 나시죠? 모르시는 분은 다시 보기를 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보기를 꼭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은 지피지기, 그쵸? 적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 전쟁터를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알아봤죠. 일단 우리 주식시장은 손익의 비대칭성이나 말이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쉬운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쵸? 매매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성 게임이다. 매수를 하는 시점, 그 순간부터 마이너스를 안고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주식시장이다. 고로 수익 내기 쉽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우리 투자심리 또한 앙케이트를 통해서 이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손실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수익의 최소를 선호하고 손실 확대를 선호합니다. 우리가 원래 이 수익의 제1원칙이라 그러면은 수익의 극대화와 손실의 최소화를 선호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투자 심리는 반대로 수익을 최소로 손실을 극대화시키는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투자자 여러분들 마인드 또한 좀 손실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평균 이상 자아도취의 심리에 빠져가지고 주변에 보는 손실을 보는 95%는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는 현명한 5%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이유 없어요. 그냥 본인 자신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리고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원론적으로 제가 뭐 그냥 이런 거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실패 투자 심리를 제거를 해야 되고요. 뭐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 번 손실이 난데 그거를 적어놓거나 아니면은 인식해 놓지 않는 이상에 까먹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다음에 손실을 보러 또 거기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또한 성공 투자 심리를 체화를 시켜야 되는 몸의 체화라는 게 뭡니까? 인식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몸에 그냥 터득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성공 투자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체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기를 하셔야 돼요. 복기.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심리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항상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지속적으로 복기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걸 체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실패 투자 심리의 전형적인 유형에 대해서 한 9가지 중에 중요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이런 심리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이 겪게 되는 심리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매수하고 이후에 빠지게 되면 분석을 하고 본인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종목, 중복 뭡니까? 한번 손실 보게 되면은 자기가 반성을 하고 이 손실봤던 원인을 규명하고 자기의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종목 매매에 중독돼가지고 현금 갖고 있지 못하고 또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무작정 종목에 중독됐다가 더 큰 손실을 보고 작은 거를 노렸다가 크게 당하게 되고 뭐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뭐 정보에 맹신해가지고 들은 정보대로 그대로 샀다가 뭐 너만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심리들을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셔야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제어시키고 어떤 마인드로 바꿀 거냐? 어떤 투자 심리로 바꿀 거냐? 바로 이거죠. 명품을 선호하고 500원짜리 주식하지 말라 그랬죠? 5만원짜리 그쵸? 10만원짜리 주식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왜냐? 복리 수익률 개념에 의해 가지고 복리의 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역지사지 내가 팔면은 누군가는 사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데 누군가 팔지 않겠습니까? 나는 좋아 보이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나와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 매매가 성사가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기 보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대출 받아가지고 아니면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 카드에서 현금 인출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투자는 심리가 좌우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심리에서 밀리게 되면 안 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수익 내건 손실 내건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있기 때문에, 손실 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또 방송을 봤더니 누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게 그 사람 탓이다 라고 하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끌려만 다니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겸허하게 투자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복귀를 하고 반성을 해야 본인의 전략적인 향상, 실력 향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첫 경험, 중독형, 투망형, 마라톤형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핵심 패턴을 통해서 각종 차트 분석이나 이런 걸 해드리지만,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예요? 기법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입니다. 그쵸? 시장이 지금처럼 폭락하는 구간 속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평선 크로스라든지 이평선 폭발이라든지 골든벨 신호해봐야 손절매 신호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판단하고, 아, 이제 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에 이 기법을 적용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그때 이후에 바로 기법을 적용시켜갖고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이 총정리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강부터 시작해서 11강까지 만약에 한 11시간 정도 되죠? 이 핵심 패턴 하이라이트를 잘 못 보시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다 그러면, 오늘 집중하시면은 핵심 패턴 하이라이트 그 안에 있는 엑기스들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이 1시간만 집중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11강 동안 어떤 것을 배웠느냐, 그리고 주의할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지금 저점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월요일부터 저점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늘 배우는 기법을 대입한다? 그거는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일단은 시장에 저점이 형성되고 나서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법들이 어느 정도의 파워풀한 수익률을 내줄지는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핵심 패턴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뭐를 배웠냐면, 우리가 계보를 한번 봐보자고요. 계보. 첫 번째,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조합한 형태들을 봤어요. 두 번째는 거래량과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을 조합한 형태를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캔들과 이평선을 조합한 게 어떤 게 있었냐? 아주 간단한 이평선 크로스 기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평선 폭파 기법과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이 있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주가가 1차 상승 시에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이평선 크로스 기법이고, 이후에 2차 또는 3차 상승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평선 폭파와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이 있었다. 기억들 나시죠? 기억 안 나신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래량 이용했던 게 거래량 골든벨 기법과 거래량 골든벨 마이너 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손절매라든지 아니면 각 패턴이라든지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11강이었고, 그리고 오늘 강의 통해 가지고 이 내용들을 빠르게, 그리고 핵심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평선 크로스 기법이 뭐냐? 자, 이평선 크로스 기법. 첫 번째, 여러분, 크로스라는 건 뭐냐면은, 크로스라는 건 십자가잖아요. 크로스가 영어로. 그쵸? 이 십자가가 돌파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평선을 돌파하는 기법이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올라오기 시작을 할 때,
캔들, 그쵸? 양봉의 캔들이 몸통으로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을 경우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을 갖는다. 1단계 관심. 그리고 두 번째가 상승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됩니다. 요 조정. 내려오는 걸 조정이라 그러죠. 상승 이후에 조정이 2단계. 뭐다? 집중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3%, 이 이동평균선 기준이에요. 3% 내의 주가가 들어올 경우에 뭐다? 여기가 바로 매수 단계입니다. 그럼 주가는 이평선 지지를 받고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시중에 있는 어떤 서적에서나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동평균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동평균선을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뭔 얘기냐. 내가 단기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중장기 매매를 하느냐 이 자체에서 성향을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HTS를 매일 보고 계신 주부님들이시라 그러면은 중장기 매매를 HTS의 시세 흐름이 왔다 갔다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중장기 흐름이 다소 좀 어렵겠죠. 그쵸? 올라가면 좀 수익 내고 싶고 내려가면 불안해서 뭐 매도하고 싶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직장을 갖고 계시고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세 움직임에 대응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직장인분들이 중기 매매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주부님들 전업주부님들께서 단기 매매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향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누냐? 이평선을 선정해야 돼요. 기준 이평선을. 뭐냐면 단기 매매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내지 21선을 기준 이동평균선으로 나눠야 되고 중기 매매자는 60일선과 120일선을 기준 이동평균선으로 해가지고 기법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단기 거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5일 이동평균선, 이 빨간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1단계 관심, 그리고 장중에 살짝 내려오죠. 여기에서 집중, 다음 날도 살짝 내려오죠. 여기에서 이동평균선, 다시 말해서 5일 이동평균선 3% 내에서 매수 해가지고 보유하는 게 바로 단기 매매자들, 단기 투자자분들의 기준 이평선인 5일 이동평균선 크로스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일은 뭡니까? 20일은 둔탁해요. 여기서 이제 또 빨간색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빨간색. 두껍게 제가, 그려놨는데, 주가가 21선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하면 일단 첫 번째 관심 가지고 있다가 눌리죠? 눌리는데 3%까지 안 들어오니까는 이건 집중 아니고, 매수 아니고 집중 단계에만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눌리죠? 그럼 다시 집중했다가 이 빨간색 20일 이동평균선 3% 내에 딱 들어오는 시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일간의 매수 기회를 준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중장기 거래 성향 갖고 계신 분들은 중기 이동평균선 제가 이번에도 60일선을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그래서 관심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이렇게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집중하다가 여기 60일 이동평균선 내에서 3% 했을 때 매수, 그리고 이 트렌드를 계속 가져가다 또 집중하고 또 매수하는 단계,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6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서 노리지는 못해요. 완전히 62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런 얘기 있죠. 어깨, 무릎, 다시 말해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매도하는 안정적인 포지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매수가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자주 매매를 하실 수 없는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유용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용목을 보도록 할게요. 실전에서 그럼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 여러분,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5일 이동평균선을 실제로 돌파한 이후에 다음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날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장중에 살짝 초반에 밀려가지고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3% 내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매수 기회를 주고 5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5일 이동평균선 매매로 보시게 되면 요 구간에서 매수 가격이 14,200원 정도의 매수가가 형성이 되고 아직 매도 신호를 안 배웠으니까 자, 최고가는 15,650원. 요 단기 상승률도 10.2%가 나온다. 이런 매매 기법은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된다? 시장이 일단 안정되고 나서 그때 대응을 해야 되지. 월요일부터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왔는데 시장 무너지면 바로 매도 사인 나와버립니다. 아시겠죠? 시장 안정되고 나서 개구리가 움츠릴 때는 매매 기법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튀는 시점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긍정의 힘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어보시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 나실 수 있습니다. 된다는 생각 하나만, 자기 확신만 갖고 계시면은 아주 좋은 수익률, 여러분 경험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전 종목 보시게 되면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돌파 이후에 장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5일선을 탔어요. 타면서 매수 흐름을 주면서 이 한국가스공사가 좀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47,300의 매수가를 주고 고가가 51,200 상승률이 8.2% 정도를 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수 기법을 배웠으니까는 이제 매도 기법을 보도록 할게요. 이평선 크로스 매도 기법. 자,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건 장중입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장중에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럼 여기가 뭐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다가 종가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 위에서 끝나면 매도를 안 하고 그대로 보이고 매도 보류가 되면서 그대로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종가가 결국엔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끝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건 매도입니다. 어렵나요? 간단하죠. 그냥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갑자기 무너뜨리게 되면은 그 흐름에서 관심 가지고 집중을 하고 계시다가 이게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던 이동평균선을 올리게 되면 그 위로 올라와서 끝나면은 매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끝나게 되면 그게 바로 매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아주 간단하죠? 그쵸? 예시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5일 이동평균선의 예시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돌파 이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빨간색을 우리는 양봉이라 부릅니다. 양봉이라 불러요. 빨간색을. 왜? 그냥 양봉이라 불러요. 좋으니까 양봉이라 부르는 거예요. 양봉은 어떻게 형성된다? 이 몸통, 이 몸통 아래 몸통이 시작하는 시가고 이 위에 몸통이 끝나는 종가입니다. 반대로 이건 음봉이라 불러요. 음봉. 그쵸? 음봉은 뭐냐면 여기 몸통, 요 꼬리는 고가 저가인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쵸? 자, 요 위에 몸통 자체가 시작하는 그 가격이고 아래 몸통이 끝나는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동평균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부터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 종가까지 봤더니 종가가 여기라 그랬죠? 종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끝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매도가 아니고 매도 보류라는 거죠. 그 이후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상승했다가 이날 어떻게 됩니까? 시작은 여기서 하되 장중에 이탈시켰다가 종가를 봤더니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끝났다는 얘기죠. 이거는 매도입니다. 그 이후엔 이런 식으로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매도 보류와 매도 시점. 아시겠죠? 자, 그럼 21 이동평균선 어떻게 나오느냐? 동일합니다. 21 이동평균선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흐름에서 시작은 이동평균선, 검은색 이동평균선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잠깐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훅 밀리죠. 밀리다 보니까는 종가 기준으로 아래에서 끝난 겁니다.
이거는 뭐다? 매도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62동평균선 어떠냐? 여러분 61이동평균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양봉 아시죠? 이동평균선 살짝 아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받고 집중하고 있다가 종가 보고 매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데 종가가 여기서 끝났어요. 이동평균선보다 위에서 끝났어요. 이거는 관심 갖고 집중만 하고 있다가 매도는 아니다. 매도는 보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쭉 지속적으로 보세요. 더 상승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시작 단계에서 시작조차 어떻게 됐죠? 아래에서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끝나가지고 종가도 이 아래에서 끝났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도가 나간다라는 거죠. 매도 신호예요.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급락을 해버린다. 매도 시점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이동평균선 크로스 기법은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평선 여기서 돌파해서 지속적으로 쭉 갖고 있다가 이 파란색 21선 기준으로 봤더니 21선을 이탈하면서 끝냈습니다. 그쵸? 매도 나왔죠. 그래서 크로스 기법을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기법을 적용을 시켰는데 이 이후에 봤더니 우린 매도했어요. 근데 이 이후에 봤더니 올라가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냥 놓쳐야 되느냐? 아니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기법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평선 크로스 기법은 주가 1차 상승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이제 2차 또는 3차 상승에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이제 배우겠습니다. 차트 하나만 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매도 사인 나왔죠? 매도 사인 나온 이후에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또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거 놓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1차에 대한 매매 기법 배웠으니까 2차 또는 3차에 대한 매매 기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평선 폭파 기법입니다.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이평선 폭파 기법은 5일 이동평균, 그러니까 일단 6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에다가 20일 이동평균선도 우상향하는 5일 이동평균선은 뭐 우하향을 해도 되고 옆으로 살짝 움직여도 되고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뭐냐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머리를 조금 비우세요.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를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이거를 달달달 외우시겠다. 그러면 적용 안 됩니다. 시장에서. 왜 적용이 안 되느냐? 우리 주식시장은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내용 그대로 시장에서 이렇게 딱딱딱딱 정석적으로 보여주질 않아요. 그쵸? 물론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것만 달달달 외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장 개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생겼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라 그러면 어떻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60일 이동평균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중기적인 상승 흐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1차 상승은 나오고 2차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0일 이동평균선도 뭡니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는 여러분 주식은 언제든지 다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흐름, 심리 자체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뭐 5일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눌리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눌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쉽게 이겁니다. 60일, 20일, 5일선 있을 때 주가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자 21선 아래로 주가가 형성되는 단계가 바로 우리 첫 번째 관심 단계. 다시 말씀드리면 21선 아래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경우에 주가가 아래에 있을 경우 1단계 관심 이후에 5일과 21선을 돌파할 경우에 2단계 집중. 자, 종가 기준으로 5일선과 21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경우에 우리는 마지막 3단계 매수하면서 폭파기법은 끝납니다. 쉽죠? 어렵지 않아요. 20일 아래 시작하면 1단계 관심
보시듯이 2단계 집중은 5일선과 21선 몸통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집중하고 있다가 종가가 밀려버릴 수도 있으니까는 끝까지 5일과 20일 위에서 끝나느냐 확인하고 나서 종가 매수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보도록 할게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거 설명 안 드려도 이제는 이 갈색 선은 61선, 파란색 선은 21선, 그리고 빨간색 선은 5일선 오늘 통일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탈을 했죠.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앞에 배웠던 이평선 크로스 기법에 의해서 매도가 나가는데 매도한 이후에 지켜보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관심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관심만 갖고 있다 봤더니 일단 이탈을 했으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장중에 5일선과 21선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됐죠? 돌파를 한 상태에서 2단계 집중해서 종가까지 봤더니 다시 안 밀리고 종가가 끝에서 다시 말해서 5일과 20일 위에서 끝나버린 형태죠. 이건 뭐다? 종가 매수입니다. 이게 이평선 폭파기법의 매수라는 거죠. 어떻게 됐느냐? 여기가 여기에요. 고기가 여기에요. 여기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까 이만큼 여기 위에 있었던 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뭡니까? 이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저 항상 힌트를 드리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아까 1차 상승 이후에 이제 2차 그리고 3차 상승에 대한 흐름을 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시 차트 두 번째 동일하죠, 여러분. 여기서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이동평균선 21선 아래 파란색 아래에서 시가가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관심 갖고 있다가 봤더니 21선 돌파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20일과 5일선을 같이 돌파해야 되는데 21선만 돌파했으니까 이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봤더니 20일과 5일이 겹쳐있는 흐름을 한 번에 돌파하고 종가도 위에서 끝납니다. 뭐다? 종가 매수입니다. 그쵸? 여기가 어디냐? 여기에요. 앞으로 당겨놓은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1차 상승 매매 기법 이후에 2차 상승 매매 기법이 바로 이평선 폭파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5일과 21을 이동평균선을 그냥 넘어서면은 매수인가?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은 뭐냐면 여러분 이동평균선은 평균 가격입니다. 누구의?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예요. 20일 이동평균선 뭡니까? 20일, 한 달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예요. 그럼 이 평균 단가 5일이라고 쳤을 때 주가가 이 아래에 있으면은 이 5일 동안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이게? 이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다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또 21일일 경우에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한 달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다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심리가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수익이 날 때야 그냥 팔짱 끼고 뭐 룰루랄라 주가를 지켜볼 수 있지만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어떻습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막 불안 심리로 매물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강력한 매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걸 동시에 돌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도 주체 개입을 의미합니다. 참 예쁜 말로 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세력이나 이런 거 어감이 안 좋아갖고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력, 그쵸? 선도 주체가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불안한 심리를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기 때문에 불안한데도 돌파를 시킨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선도주체, 외국인이든지 기관이든지 이런 세력들이 선도주체들이 개입을 했다라는 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도주체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실전 사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해를 해보자고요. 어차피 지금 5일선은 왔다 갔다 하는데 보세요. 21선이 한 달 평균 거래량이라 그랬죠. 한 달 평균 거래량인데 지속적으로 움직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가 움직이는 거는 한 달 동안 매수했었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동시 돌파를 했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밑에서 불안 심리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 불안해졌는데도 돌파했다. 이거는 선도주체가 개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됐느냐? 동양정보증권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빨리 볼까요? 자, 삼성물산도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물산 이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이걸 완전히 꺾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됐죠? 꺾어버린 상태에서 이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외우기만 하고 계시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5일선이 21선을 크로스했는데 이거는 그럼 해당 기법이 안 되겠느냐? 그거는 달달달 외우시면 해당 기법이 안 되지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주가 내려왔다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돌파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 이게 바로 이평선 크로스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평선 폭파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실전 사례 하나 더 보겠는데요. 금호석유 또한 마찬가지예요. 금호석유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이렇게 이탈시켰다가 5일선과 21선 돌파하죠. 돌파하면 이게 바로 폭파 신호 나와서 매수 기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매수 기법 이후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